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유튜브 하는 승무원 할매 김용숙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부부의 세계, 쫓기는 남편과 쫓는 아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래간만에 저의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그 JTBC에서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시청률이 18.8%, 지난주 기준이죠. 요즘 드라마가 예능에 밀려서 크게 재미를 못 보고 있는데 종편에서 하는 드라마가 이 정도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한 성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 드라마가 그렇게 건강하거나 뭐 작품성이 우수한 드라마라고는 볼 수 없고,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도 막장 드라마 컨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근데 이제 드라마는 대충 저희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작가의 능력에 의해서 그 줄거리도 보지만 이제 등장 배우가 누구냐에 대한 것도 적지 않은 관심의 대상이죠. 이 드라마는 그 특별한 매력과 카리스마와 연기력을 가지고 있는 김희애 씨가 출연하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한두 번 이제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막장 드라마 끼가 조금 보여서 이걸 계속 시청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청률은 상당히 잘 나오고 있더군요. 그 드라마도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선과 악의 구도를 딱 세워야 되고, 뭐 좋은 사람,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 그리고 반드시 사랑은 들어가야지 되고요. 하여튼 이게 뭐 드라마의 구성 요소니까 선과 악, 사랑, 그 다음에 또 가족 문제, 또 혈통 문제, 우리나라는 특히 친자냐 아니냐 이 문제가 하여튼 중요 가정 드라마의 구성 요소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총 이제 끌고 나가는 게 아마 극적 요소, 어떤 그냥 뭐 머리채를 잡고 싸운다든지 뭐 하여튼 결정적인 극적 요소가 이제 가미되면서 드라마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데, 왜 이렇게 드라마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빠져들까? 그거는 역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그리기 때문이죠. 드라마는 그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에 하도 극적인 내용, 아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하는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게 우리 실생활에서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작가가 눈여겨보고 예리한 눈으로 써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는 우리 삶의 문제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생활을 보고 내 생각을 반추해보고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을 드라마를 통해서 비추어 보고 뭐 이렇기 때문에 아마 드라마가 인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부부의 세계의 드라마는 뭐냐면은, 줄거리는 뭐냐면 잘난 아내와 잘난 아내의 덕을 보는 그 부부 관계를 그려내는 드라마입니다. 제가 오늘 이 드라마를 저의 오늘 얘기 주제로 삼은 것은, 잘난 아내와 그 덕을 보는 남편의 관계는 참 원만하지 않다. 끝까지 해로하기 힘들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내가 잘난 남자와 사는 것은 당연한 일, 그리고 잘 살아낼 확률이 높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왜 보통 남자는 잘난 아내와
살기가 힘들까? 이런 얘기를 제가 오늘 좀 해보고 싶은 거죠. 이 남자들의 속성과 우리 사회 관념상,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 가정의 관념상 남자가 여자를 지배해야 된다. 남자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이런 고전적인 전통이 여태까지 쫙 내려오기 때문에 어쨌든 남자는 아내보다 잘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지배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뒤집히면 남편들은 그걸 참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성들은 당연히 잘난 남자와 사는 것이 당연하고 일반화고 되어 있고 보편적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남자가 잘난 아내와 살아낸다는 것은 남자들의 자존심을 무척 건드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내 때문에 본인이 출세를 하면,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의사를 만든다거나 아내의 헌신으로 뭐 사법고시에 패스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아내 덕으로 출세한 남자는 그것도 싫은 거예요. 왜? 부인이 남편을 출세를 시켜놓고도 부인이 굉장히 겸손해. 그냥 남편 앞에서 겸손하면서 출세를 시키기도 잘 모셔. 그러면 그것도 꼴보기 싫은 거야. 부담스러워서. 너는 배알도 없냐? 왜 나를 이렇게 출세를 시켜놓고도 내 앞에서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 그것도 이제 미안하면서도 꼴보기 싫은 거죠. 근데 또 출세를 시켜놨다고 이게 공치사를 해. 그러면 공치사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은 거야. 어쨌든 남자는 자기보다 잘난 부인하고 사는 걸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난 아내와 보통 사람은 참 살기 힘든 그런 문화를 가졌다. 이 부부의 세계내는 드라마도 그런 내용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여자들이 참고 살았지만 요즘은 여성들이 안 참습니다. 너 바람 펴? 그래? 너만 바람 필 줄 알아? 나도 필 줄 알아. 맞바람을 피는 거죠. 그게 뭐 다른 남자가 좋아서건 아니면 남편에 대한 뭐 원수를 갚는다는 개념, 안갚음을 하는 개념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요즘 여자들은 참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 잘 아는 친구가 한 사람 있는데 아내가 잘 나가고 남편이 보통 남자였죠. 그런데 아내가 잘 나가는 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공식 석상에 가서 그 아내를 알아보고 뭐 사진을 좀 찍자 그러든지 뭐 이렇게 아내가 자기 앞에서 잘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신경질을 내는 거야. 아, 우리 밥 좀 먹게. 저를 비키라 그러고. 그 얼마나 그 아내가 무색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한 20년 좀 넘었죠. 그때 보고 아, 우리 친구 암만해도 오래 못 살겠다. 이혼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결국 이혼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잘난 아내와 보통 남편은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남편이 자존심이 상하니까 자꾸 이제 부인한테 거짓말을 하게 돼요. 왜냐? 자기 아내 앞에서는 그냥 이렇게 큰 소리도 못 치고 자꾸 기가 죽고 움츠러지니까 만만한 상대를 찾아 나서는 거죠. 남자들은 지배 욕구가 근본적으로 있으니까 자기 마누라보다 못한 여자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화가 나는 건 남자가 외도를 하면 차라리 나보다 잘난 여자랑 바람을 피우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 응? 그런데 어디서 가서 만난다는 여자가 그냥 허접한 여자만 만나고 다니니까 더 분통이 터진다는 얘기를 여자들이 주로 하거든요. 근데 남자 심리는 부인이 자기보다 잘난 게 기분 나쁘니까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들을 찾아서 헤매니까 아내들은 그걸 또 추적을 해야 되잖아. 뭔지 이상해. 수상해. 뭔지 거짓말을 하고 있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쫓기는 자가 되고 부인은 쫓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앞으로 젊은이들은, 물론 우리 세대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은 좀 의식 구조가 많이 바뀌기도 하고 바뀌어가고 있어요. 두 사람이 사랑으로 만났으면 한 사람이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못나면 얼마나 잘났어요. 그냥 부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나보다 돈을 잘 벌면은 아내가 돈을 벌고 내가 살림하면 돼요. 꼭 가장이 남편이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바깥에 나가서 아내가 무슨 CEO든 뭐 국장이든 과장이든 그건 바깥에 돈벌이 수단에 필요한 직급일 뿐이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이고 남편도 마찬가지. 본인이 판사건 뭐 국회의원이건 간에 바깥에 나가서 자기가 사회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직급이고 집에 들어오면 그 직급이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동등한 부부일 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났냐 못났냐 이거를 겨룰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잘났으니까 배우자를 내가 케어를 해야지. 또 나는 못났으니까 잘난 남편을 위해서 이걸 또 도움을 줘야지. 이렇게 부부가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려고 생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한다면 그 잘난 아내랑 사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이 무슨 뭐 쥐똥 같은 무슨 그 자존심 때문에 이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나는 남자인데 나는 가장인데 이런 왜 그 꼬부라진 남자 자존심 같은 거는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아내한테 자꾸 거짓말을 하고 밖으로 나돌아치고 이러는 거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거짓말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한마디 더 얹으면은요. 거짓말을 탄로나지 않게 하기로 마음 먹으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거짓말을 잘합니다. 여자들은 들키지 않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남자들은 엉성해가지고 거짓말을 하면 백발백중 그 여자 촉에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다 들키면은 그 사람 값에 못 가잖아요. 불신하고 거짓말 자꾸 하다 들키면 무시를 당한단 말이에요. 아내한테 무시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 잘난 거에 도전하는 것보다는, 도전해서 이상한 남편이 되기보다는 거짓말을 안 해서 사람 값에 못 가는,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짓을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잘난 아내랑 살면서 그 괜히 열등의식에 아내를 괴롭히고 거짓말 하는 것보다는 거짓말을 안 하고 아내한테 이렇게 평가받는 거, 신뢰를 받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남자들은 아무리 완벽하게 거짓말을 꾸며서 해도 여자들의 그 촉이나 여자들의 섬세함 때문에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걸리면 걸릴수록 그 인간 낙오자처럼 전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지 말고, 나는 참 똑똑한 아내랑 살아서 좋다. 이 똑똑한 아내가 활동을 더 많이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이 돼야 되겠다. 제가 요즘 이제 그 장윤정 씨와 도경환 씨 부부를 보면서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최고 아닙니까? 캡 아닙니까? 그럼 도경환 씨하고 장윤정 씨가 돈을 버는 그 수준으로 따진다면 잽이 안 되지, 그야말로. 잽이 안 되죠. 근데 도경환 씨는 자긍심과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냥 부인 앞에서 갖은 재롱을 다 떨지만 그렇게 재롱을 떨 수 있다는 것은 도경환 씨에게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윤정 씨가 물론 나이도 좀 연하긴 하지만 남편을 귀엽게 물론 장윤정 씨도 좀 무뚝뚝한 여성이더라고요. 그 남편 재롱 떠는 걸 아주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주 만족하고 흡족하게 바라보는 그런 부부가 돈 버는 걸로 따지면 도경환 씨보다 장윤정 씨가 훨씬 잘난 아내죠. 도경환 씨 뭐 한 달 봉급 받아봐야 장윤정 씨 한 번 나가서 공연 한두 번 하는 정도의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두 부부는 아주 균형을 잘 맞춰서 잘 살아가고 있는 잘난 아내와 보통 남편이 잘 살아가는 그런 부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은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쫓기는 남편과 쫓는 아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려 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